제 나이 54.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작지만 건실한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젊음을 바친 곳이었죠. 매일 아침 깔끔하게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설 때면 아나는 늘 오늘도 힘내세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 단단한 성의, 나의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 이사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서류와 회의 속에서 저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고. 불편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에서 문제가 터졌고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곧 해결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무섭게 치솟았고 상환 압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된 업무는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던 협력업체 사장님들 앞에서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도 저는 회사를 대표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날이면 온몸에 진이 빠져 운전대를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 회의실의 현광등이, 채권자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복의 김이사, 자네만 믿네. 사장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기운 배를 다시 띄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 퇴직, 구조조정.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갓갓으로 다음 역에 내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병원에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증세와 고혈압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집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쉬어야 한다고요. 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집에는 고3 아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저만 바라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인건비 감축 1순위는 나 같은 고액연봉자일 거야. 차라리 먼저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지 싶어. 네, 그땐 그게 맞는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고, 더 나은 다음이 금방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년을 바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를 나온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뜬 것이 얼마만인지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전화벨 소리도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릴 일도 없으니까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복을 입지 않으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각자 학교와 일터로 나간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못 읽었던 책들을 원 없이 읽어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매일 아침 도서관 구석자리는 제 지정석이었습니다. 경제, 경영, 인문학,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책을 향해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도송원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만 이 세상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계가 줄어드는 속도였죠.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당장 급한 빚을 갚는 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는 금리가 올라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 학원비 이번 달엔 참 줄이면 안 될까? 차마 아내에게는 말을 못하고 애꿎은 아들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고3, 한참 예민하고 돈 들어갈 일만 남은 아이에게 아빠라는 작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죠. 여보, 당신 아직 모아둔 비상금 좀 있어? 밤에 잠든 아내를 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삼켰습니다. 가진 자산이라곤 아직 대출이 절반이나 남은 경기도의 한 채의 집과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 딱 6개월 만에 저는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임원까지 했던 내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경력이 얼만데 25년이야. 날 원하는 것이 한 군데는 있겠지. 수십 군데, 아니 수백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자존심은 버렸습니다. 부장 자리도 과장 자리도 좋았습니다. 그냥 일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한 군데 연락이 왔더군요. 제 경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월급 180만 원짜리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나이 54. 제 취업 시장에서 저는 그저 비싸고 고집세고 곧 은퇴할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25년간 뭘 배운 거야? 컴퓨터 화면에 가득 찬 채용 마감, 불합격이라는 글자들을 보며 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여오는 생활비 압박에 저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몸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택배 상하차나 대리운전이라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신데 이런 일은 무리입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제 나이와 건강 상태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제가 이제는 단순한 육체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줄여서 가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 비로소 냉정하게 생각이란 걸 하게 되더군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여기까지 내몰린 걸까? 새벽녘 텅 빈 거실 책상에 앉아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 저는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나 자신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직함이 곧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미지근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안주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잘못.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라면, 생계와 부양, 남은 인생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봤더라면 지금과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임원이라는 그럴듯한 명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실패를 낱낱이 마주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제 처절한 실패의 기록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임원에서 무직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읽을까 싶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제 글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 글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힘내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따뜻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저는 요즘 매일 글을 씁니다.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 위기를 관리했던 경험들,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지금의 이야기들이요. 아직 통장 잔액은 위태롭고 아들은 여전히 고3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서관 구석자리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2막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